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한국 문화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만 사실 저희 숙명 같았습니다. 사실 제가 무슨 문화를 알아서 시작한 게 아니고 사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사실 도자기를 하셨습니다. 1960년도에 일본에 계시다가 일본에서 교부였었는데 아버님 어머니 물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시다가 이제 63년도에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들어가셨다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도자기를 시작하셨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의 도자기 당시 사실 전무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웬일인지 부모님께서는 어떻게든 자기가 일본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한국에서 왔는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한국의 어떤 문화 산업이라는 것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전부 다 두 분이 다도를 하셨습니다. 다도. 일본의 다도를. 그러다 보니까 그 다도를 할 때 항상 중심에 나오는 것이 사실 우리의 그 찻잔입니다. 말차잔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기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보시면서 항상 왜 이렇게 일본에서는 이렇게 대접을 받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도자기가 개밥그릇이 됐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0년도에 나오셔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시다가 60년 나오셔가지고 이제 도자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기도 광주 분원에서 사실 1883년도에 문을 닫습니다. 도자기가. 그러니까 도자기 암흑기가 들어오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때 이제 민영화되면서 우리가 시장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도자기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걸 시작했는데 보니까 이제 처음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도자하는 분들은 전부 다 뿔뿔이 헤어졌고 해방 이후에 그리고 그분들은 어디는 누구는 강원도에 있고 누구는 어디에 가 있고 전부 다 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해주도 있었고 사실 그랬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저희 부친께서는 아마 도자가 끊어진 데가 어딘가 했더니 그 경기도 광주 분원이랬답니다. 그래서 그 도자기를 찾아서 이 서울 근처에 있는 데를 보니까 경기도 이천에 홍익표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남겨둔 그 가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가마라는 것은 이어지는 가마인데 오름 가마인데 그게 한 몇 칸이 있었는데 그걸 사셔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다시 재현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그 이름을 하면서 그게 이천입니다. 그래서 광주라는 이름을 따와가지고 그때 광주요라고 명명을 하면서 이제 그때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도자인들을 이천에서 다 규합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천이 사실 도자의 메카가 되는 그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내가 문화라는 걸 가지고 기승전결로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문화가 세계에서 성리하는 법이 뭐냐? 즉 문화가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저 세계 나가 보면은 차별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같은 데 가봐서 내가 전 남아프리카를 갔습니다만은 그 당시 제가 대우에 있을 때인데 대우에서 내가 74년부터 82년도까지 있었습니다만은 대우에 있을 때 제가 이게 아마 7년도일 겁니다. 7년도에 갔을 때 벌써 colors only, white only 그래가지고 컬러는 저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화이트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공항도 문이. 그러니까 결국 보면 저기는 전부 다 까만 사람들 또 우리 동양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인도 사람들 전부 다 저쪽에 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화이트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또 거기 있어. 일본 사람들은. 그러면서 사실 여기 도착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는 왜 여기를 써야 되지? 나는 일본 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다 할 줄 아는데 내가 왜 여기 써야지? 그러나 이것이 뭐냐면 나는 어떤 의미에서 아무리 내가 한국말, 일본말도 하고, 영어를 하고, 학교도 미국에서 다니고 했지만, 나는 한국인이라는 그 굴레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죠.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받아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게 나는 누구냐 하는 걸 처음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내가 나는 누군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세월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럼 나라는 사람은 결국 한국인으로서는 한국인으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아주 그건 뭐 확실한 거고, 두 번째는 그 한국인은 누구냐. 여기서 한국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만은 국내에서 권력 있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여러분도 알지만 대학을 갔다 온 사람, 못 갔다 온 사람, 모든 것이 차별화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는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뭐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차별을 받지 않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 생각을 먼저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내가 대우에 있으니까 뭐 저런 출장을 뭐 100몇 나라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그걸 느꼈어요. 남아공에서. 그러면서 내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그때부터 이제 줄곧 생각한 게, 자, 문화가 세계에서 승리하는 건 뭐냐?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문화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결국 문화가 승리한다는 것은 결국 경제적으로 부강해야 되고, 또 선진 대국과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 문화가 있어야 되고, 뭐 아주 너무 심플하더라고요. 심플한데 그러면 왜 안 되느냐? 우리는 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문화는 뭐냐? 여러분들 한번 우리 문화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그 문화에 대해서 정말 왜 우리 문화가 지금 이 정도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었어요? 많은 걸 보면 이건 역사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역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우리 문화의 본질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를 다 보시면은 우리 역사라는 게 사실 고구려, 백제, 신라 때는 사실 부족 국가로서 다들 사실 이 위치고 모든 게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그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독일은 독일대로, 고구려는 고구려대로, 여진족이나 저쪽 말갈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가 다 사실 저 서구부터 내가 볼 땐 러시아부터 서구를 통해 가지고 사실 많은 민족들이 도망을 오면서 서로 전쟁을 하면서 망한 나라들에서는 도망을 오면서 신라도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고구려도 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남쪽으로 해가지고 또 아랍 이쪽 사람들은 또 신라로 오고, 여러 가지가 우리나라를 보면 역사를 보면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DNA 걸 해보면 뭐 별나라 사람들 거 다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결국 우리는 고구려 삼국 이후부터 우리는 여러분들 알죠? 백강전투 아세요? 백강전투. 사실 백강전투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사실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나당이 연합하면서 사실 우리가 볼 때 뭐 삼국 통일이 됐다 하지만 사실 삼국 통일이 된 게 아니라 사실 뭐 지금의 어떤 형태로 지금 반 밑에서만 우리가 차지하고 위는 당나라가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사실. 뭐 나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문화라는 것이 고구려 이후 백제 이 삼국 이후부터 고려 때부터 사실 우리가 한 1000년 역사를 갖다가 아마 우리 역사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세계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 우리가 무슨 하나가 민족이 돼가지고 싸운 적도 없고, 우리는 백강전투 700년 그 당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나당이 거기 되고 우리 일본에서
원조가 오고 그래가지고 사실 몇만 명이 6만 명이 일본인들이 그 와가지고 사실 그쪽하고 싸우고 또 신라하고 싸우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 고대 국가로서 이 일본이 도망을 가지만 패해서 가지만 고대 국가로서 처음으로 사실 일본에서 일본 전체를 통일하게 됩니다. 사실. 그리고 중국은 그때부터 당나라 전체가 중국을 그거 하면서 통일이 되고 우리만 결국 그러니까 가장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다 천년이 지나가지고 사실 조선이 들어와가지고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문화 합니다만은 그때는 문화가 전부 다 사라져버립니다. 사실. 왜냐? 궁중문화만 있었다. 왕실문화만 있었다. 근데 그 왕실문화가 우리 문화, 일반인들의 문화였나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뭐 어떤 막걸리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만은 그 당시 시대는 주류가 전부 다 금주령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나라 때, 우리 조선 시대는. 뭐냐? 곡주였기 때문에 곡주를 갖다가 우리가 절대 못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접빙객을 위해서 사대부 집안에서는 마시게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양주라고 그럽니다. 가양주. 그때 이제 술들이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신인 계급의 문화가 형성이 안 됐다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뭐 미국이나 가도 프랑스나 가도 어디 가면 시민 계급의 혁명이 있었고 시민들 특히 우리가 제일 그거 해서 봐야 되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의 역사라는 것이 사실 콜럼버스가 가가지고 있는 그 방대한 땅에 인디언들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전부 다 서구 사람들이 가가지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 노예로 다려가서 이루어진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보면 어떻게 500년, 300년 사이에 이렇게 대단한 국가가 됐나 보면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게 나옵니다. 사실 그걸 보면.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좀 패배주의에 젖어 있다. 왜냐?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문화를 말살시킬 때 36년간의 세월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우리나라를 저급 국가로 만들고 맙니다. 사실은. 그게 주 원인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왜 이 문화의 본질을 어떻게 산업화시켜야 되는가, 이것이 결국 한국 문화가 세계에 승리한 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문화는 뭐냐? 문화는 결국 우리의 먹고 살기 위한 5,000년 동안 살아온 우리 민족의 그 조상들이 축적해 놓은 그 힘이 결국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은 여러분들 다른 나라 다 보면 그것이 원동력입니다. 즉 문화를 만드는 진화시키는 하나의 핵심적 요소가 음식입니다. 사실. 그게 진화하면서 그게 원동력이 돼가 진화하면서 문명화되고 그것이 문화의 수준으로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화의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음식을 한다. 음식 하나 가지고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무슨 그림을 잘한다. 내가 서양을 한다. 서양을 하나만 가지고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공한 사람도 있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러나 민족 전체가 성공하는 것은 결국 민족이 가지고 있는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온 그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세계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문화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그럼 어떻게 이 문화의 본질을 내가 깨닫고 이것을 결국 세계인들로부터 내가 우리 문화로서 우리 문화를 세계 시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내가 이것은 성공했습니다만 나의 첫 번째 목적은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자 하는 것을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뤘다 해서 우리나라에서 문화가 된 게 아닙니다. 아직. 이제 시작은 뭐냐? 우리가 이것을 우리 문화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해서 이것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 키우지 않으면 이것은 영원히 사라져 버립니다.
자, 이런 경우로 해서 저는 그리스 지사장을 29살 때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래가 그 당시에 이제 남아프리카를 갔다 와가지고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봤더니 내가 무슨 해외에 나가가지고 뭡니까 세계인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뭐 좋은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좋은 술을 마시고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봤자 나는 한국인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때 또 무슨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대우를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제가 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근데 그것이 아마 크게 내가 성공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런데 88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해오신 이 광주요가 갑자기 저희 부처님입니다만은 이게 지금 그때 당시의 그 사진입니다만은 돌아가십니다. 타계하시는데 그때 어머님이 너가 이제 성공을 했으니까 누군가는 이걸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누군가는 맡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너밖에 없다. 난 육행녀 중에 막내입니다만은 큰형은 건축을 하셨고 큰형은 건축이고 둘째 형은 또 의사고 뭐 그러면서 하여튼 아들 셋, 딸 셋인데 저밖에 이걸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머님 기쁘게 해드리라고 나는 이것을 사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도자기가 유명한 나라들은 전부 다 세계 대국들입니다. 그렇죠? 또 도자기가 유명한 나라는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 세계에서 최고의 음식을 자랑합니다. 그렇죠? 또 그들 역시 또 보면 세계 최고의 좋은 술은 다 그 나라들에 있습니다. 와인, 무슨 위스키, 스카치, 이태리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도 뭐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세계를 다 즐겨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식당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식당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식당이야말로 그들의 신분에 따라서 수많은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한 4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아무나 즐길 수 있는 식당. 정말 친구들하고 뭐 그냥 정말 가가지고 그냥 잔술 한 잔 마시고 있는 식당. 한 4가지가 있는데 5가지 정도 볼 수 있겠네요. 그 단계를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게 우리가 아는 세계 모든 식당들은 돈 있는 사람도 제일 밑에도 가고 뭐 10불짜리도 가기도 하고 20불짜리도 가기도 하고 50불짜리도 가기도 하고 또 정말 100불 혹은 1000불, 2000불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가봤자 50불 전까지 갈 거예요, 아마. 보통. 근데 그것도 무슨 특별한 날만 갑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인정해요, 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닌데 내가 와보니까 그 왜 그럴까요? 전부 다 세계 다 프랑스 뭐 유명한 식당들의 스타일입니다. 일본, 중국 사실 중국도 뭐 최근에 한 200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변화를 했죠. 그전에는 중국은 엉망이었습니다. 문화혁명 이후는 지금 뭐 큰 소리 떵떵 치죠. 근데 제가 80년도만 갈 때만 해도 1990년도만 좀 우리가 정말 오만하다는 걸 느꼈어요. 옛날에 백두산 저쪽으로 가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맞습니다.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표시를 얼마나 이제 그것도 노래하면서 그게 오만한 겁니다. 그리고 뭐 그 당시 담배 아무 데서나 피우고 지금 중국 사람도 한국에 와서 하는 거 똑같아.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도 문화인이 아니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어. 거기 가서. 그리고 그냥 딴 사람들 다 외국 중국 사람들 아주 우습게 보고 말이죠. 그때는 사실 여러분들 식당 가면 말씀이죠. 중국 애들 그냥 그릇 막 던집니다. 그러니까 우습게 보이죠, 다.
그리고 여기에 앞치마 걸렸는데 앞치마가 좀 흰 앞치마인지 까만 앞치마인지 모릅니다. 전부 다 기름이 튀기다가 번져번져 했습니다. 사실 때가 묻어가지고. 그런 나라가 지금은 중국은 역사를 보면은 엄청난 역사입니다. 5,000년 역사 속에서 걔들은 벌써 3,000년 전부터 식당이 수백 개가 있었어요. 큰 식당들. 왜냐하면 서구하고 또 이란 이쪽에서 계속 이 사람들이 무역을 했으니까 그 당나라 그쪽에서는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 사막지대에 있는 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럼 우리 식문화는 뭐냐? 아이들과 사람이랑 이게 문화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문화를 갖다가 만든다면은 이건 세계와 경쟁을 해야지 내가 국내와 경쟁에서는 절대 내가 이기지 못한다. 우리나라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와 경쟁해야 된다는 너무나 오랜 아주 어떤 목표가 생겼습니다. 사실. 그럼 세계와 경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것을 세계인답게 내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고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세계와 경쟁한다면 결국 우리가 지금 경제가 성장한 이유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이라는 것을 가지고 모방산업을 갔습니다. 그죠? 모방산업을 가면서 엄청나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공하면서 사실 우리 기술로서 자꾸 이 자체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지금 왔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가 많은 부분이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도 건면하고 성실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사실 다른 나라보다 엄청나게 빨리 성장을 했습니다. 민족이 다 좀 달라요. 우리나라의 민족이란 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들 우리 문화라 그러면은 음식만 잘하면 된다 생각하면 천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을 잘하려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지금 우리나라 70% 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산의 식자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영양소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것과 음식의 그 조화는 어떻게 되는지 전부 다 연구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이 우리한테 건강에 플러스가 되느냐.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전통에서 사실 우리가 모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통에 모방할 게 없습니다. 사실 지금 전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건 왕실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왕실 문화가 우리 시민계급의 문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어떤 그것도 없습니다. 어떤 옛날부터 내려 있던 책이나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사실 다 불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걸 복원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거기에는 우리가 인문학이 들어가야 됩니다. 즉 우리 음식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어떤 사람과의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인간의 본질을 우리가 또 정말 만들어야 됩니다. 형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라는 것 자체 안에 사실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도 들어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그 수준이 우리나라의 수준을 보면 우리 음식의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다 모든 스타일이.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계를 다녀온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분은 세계들 문화는 잘 아시는데 우리 한국 문화를 어떻게 가꾸고 뭐 하자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보면 전부 다 최고가 뭐냐 하면서 우리가 그것만 보고 다니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지금 우리 식문화에 대해서는 우리만의 기준에 갇혀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그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우리 거는 이래, 우리는 이런 거야, 우리는 저래,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식문화 얘기하면 말씀이죠. 식문화 내가 최고야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식문화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식문화를 얘기할 때는 디자인에 대한 것도 나와야 되고 공간에 대한 문화도 나와야 되고 또 거기에 또 우리의 그 어떤 미적 감각도 나와야 되고 모든 총체적인 통섭적인 어떤 그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하나의 거기 이제 디렉터죠. 연출가죠. 문화의 연출가인데, 문화의 연출가도 제가 만나보면은 건축가 만나면 건축가는 자기들만이 최고예요. 건축하려면서 뭐 합니까? 그 안에 공간 속에 뭘 할 것이냐 생각해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어떤 철학이나 이것이 뭐를, 어떤 조화를 만드느냐가 또 중요한데, 그건 전부 다 생각 안 해, 다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내가 이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식문화라는 것은 내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내가 세계를 경쟁하지만 우리 국내에서 정착을 시켜야 된다는 걸 내가 제일 목표로 했습니다. 제일 목표.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그 당시 우리가 무슨 한식하면, 한식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끼니를 때우는 음식이다. 우리 한식은 푸짐하고 또 싸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 옛날에 아신다마는 그릇도 깨지지 않는 그릇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철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이 없기 때문에. 어떤 내려오는 문화가 정말 우리가 어떤 음식이라는 것과 그릇과 이런 것들을 애지중지했으면 좋지만 그런 문화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 일본 문화 때문입니다. 일본입니다. 사실 나는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면 일본이 제일 잘못한 것이, 물론 뭐 일본도 자기들이 지금 그 일본의 역사를 보면 일본인들은 자기들은 백제 사람들이라고 뭐 말은 안 하면 백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 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국 경상도 이쪽 사람들에 의해서 밀려났다고 생각합니다. 신라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신라가 적이었어요, 사실. 그 사람들은 보통 보면 도쿄 저쪽에들 많이 도망을 갔고, 백제 이쪽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지금 시곡구하고 이쪽 저 어디죠? 규슈 쪽으로 전부 다 갔습니다. 사실 700년 이후부터는. 그래서 일본 안에 들어가 보면 한국말도 맞고 사실 많습니다. 그냥 나는 볼 때 이것이 어떠면 지금까지 그게 아직도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이게 싸우고 있다고 봐, 나는 아직도. 삼국이 아직도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봐요, 나는 그게. 그게 뭐냐? 문화의 정체성이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럼 우리가 지금 진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정말 선진 대국으로서 일었으려면 이 문화가 다시 정체성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문화 정체성이라는 건 우리가 밥을 먹는다, 김치를 먹는다, 무슨 음식, 서로가 다 인정해 주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서로 자기들이 최고고 저 문화는 저건 아니다, 뭐 전부 다 비판만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문화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정말 가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가치가 생기면 누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항상 얘기가 한국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하지 말아랍니다. 참조하라 이거예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저 17년 전에 이 식당을 여니까 우리나라 음식은 뭐 가지고 세계화되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한 소리가 지금부터 만들어야죠 했습니다. 지금도 창조해야죠.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남들이 보고 야 이거다 하는 음식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참 어려운 질문들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 음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사업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계를 향해서 가야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제일 처음에 이걸 하면서 한 것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걸 하기 위해서 창조산업이다 이거죠. 문화산업은 창조입니다. 그냥 있는 걸 갖다가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사유하고. 그리고 조화는 어떤 조화를 만들 것인가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우리나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 뭐 한옥 하는 사람들도 많고 많을 겁니다. 이 전주 안에도 저기 가보면 다 자기가 최고지, 누구 좋다 뭐 이렇게 같이 뭐 협동해가 뭐 하자, 전혀 그 기득권을 놓지 않습니다, 다들. 내려놔야 돼. 자기 걸 내려놔야 되는데 자기 거 안 내려놔요. 왜냐? 이 자체가 이 국내 안에서만 우리가 그 경쟁해 왔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사실 보면. 근데 그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그것도. 사실 제가 이거 2003년도에 가온이라는 식당을 열었을 때 말이죠. 수없는 사람들이 손가락 쥐었습니다. 너는 왜 밥 장사를 하냐 그랬어요. 밥 장사. 그러니까 이걸 문화로 안 보고 밥 장사, 끼니를 때우는 밥 장사로 보더라고요. 어? 그래서 내가 세계를 다니면서 보니까 세계 제일 비싼 숲이 뭐냐 봤더니 뭐 여러분도 아시면 옛날 신라에서 20년 전에 팔던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불도장이다, 불도장. 응? 불도장이라고. 그 10만 원이었어요. 20년 전에. 그래서 제가 뭘 만들었냐면, 그래? 그럼 세계 제일 비싼 숲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내가 홍게탕이라는 걸 만듭니다. 세계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제일 많이 먹는 게 삼계탕이에요. 그 삼계탕 얼마냐 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8,000원 뭐 이랬어. 응? 그래서 내가 8,000원 가지고 우리가 세계 최고 그 사람들을 대접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럼 삼계탕을 어떻게 만드냐? 뭐 다 아시죠? 삼계탕 만드는 거. 닭 넣고 인삼 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 이거 엄청난 거 만들 수 있다. 우리 홍삼 있죠? 홍삼은 얼마입니까? 홍삼에 천지양이 있습니다. 홍삼 1,600g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아마 한 300만 원 할 겁니다. 지금은. 그 당시도 비슷했어요. 260만 원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0을 넣으면 얼마냐 그럼. 그럼 거기다가 그것만 넣지 말고 우리가 오골계를 가지고 진짜 안에 넣어서 기르는 게 아니라 밖에서 길러가지고 정말 탄극한 오골계를 우리가 구하자. 그래서 사실 오골계를 구하는 데를 알아가지고 또 거기하고 계약을 맺고 그리고 또 거기 들어가는 또 나무가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아래 들어가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도 또 계약을 하고 모든 스토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러면서 제가 자, 육회 공군이 다 들어가자. 그러니까 한 것이 거기에 이제 전복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새 뭐 여러분들 뭐 지금 보면 아마 조그만 식당에서 삼계탕 하는 집에도 전부 다 전복 들어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시작. 그래가 1,000을 넣었더니 30만 원이 나오더라, 한 그릇에. 그 다음에 천지 20만 원, 양 10만 원. 그래가 내가 사실 그걸 가온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도에.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다들. 미쳤냐? 누가 그걸 먹겠느냐? 사실 몇 개월 동안 아무도 안 먹었어요. 내 혼자 먹었어. 그러나 이제 때가 오더라는 거죠. 저 GS에서 GS 아시죠? 석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주주들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주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나옵니다. 아랍 사람들이. 근데 아랍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닭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장 보고 제발 이거 좀 그 사람들 여기서 한번 먹게 해라. 그랬더니 정말 그분들이 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걸 먹고는 아주 완전히 확 가버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수입이냐는 거지.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30만 원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30만 원 하니까 이건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구나 하는 식으로서 그걸 갖다 더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입니다, 바로.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걔들이 파티를 하는데 인터컨에서 뭐 스테이크고 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걸 바꾸고 다시를 달라 해가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문이 납니다. 뉴욕 타임스에 짧게 나옵니다. 그게 한국에 가면 가온에 가서 홍게탕을 먹어라.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엄청나게 소문이 납니다. 그랬더니 외국에 오는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은 또 자기 비행기 가져왔잖아요. 어떤 사람이 바레인인가 거기서 왔는데 이 친구들이 내일 가는데 오늘 와서 먹겠다고 했는데 못 오고 이게 캔슬이 됐어요. 그러더니 전화가 와가지고 내일 우리가 가져갈 때 이거 쉽게 해달라고 해요. 그 전화가 왔어, 우리 직원들한테. 그럼 우리 셰프가 놀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죠? 어디에 실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그릇까지 같이 팔아라고 그랬어, 내가. 이게 뭐 삼계탕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든 내열작입니다. 거기다 해야만이 맛이 나니 그것까지 같이 팔아라.
그래야 한 그릇에서 그 해가지고 우리가 50만 원인가 해가지고 13그릇에 우리가 500 몇십만 원 팝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가시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누가?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먹으면서 그것이 하나의 신분의 척도가 되고 가치의 척도가 되면서 주위 사람들이 나도 그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하고 다 덤벼든다는 거죠. 그게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해. 그러나 나라에는 중심적인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다 먹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나는 우리나라에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 10만 명만 있으면 엄청난 사람들이 다 많이 먹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밑에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그러면서 선순환되면서 추동하면서 선순환되면서 이 문화 수준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문화 수준이 올라가면서 우리의 의식 자체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뭘 의식을 틀리게 하느냐? 전체를 보게 되는 의식을 가집니다. 자기만이 아는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야 사람의 사고가 넓어지고 그러고 모든 게 여유를 찾게 됩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식문화를 산업화시키는 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역시 이 책을 보면 말씀, 세계의 리더들이 하는 소리는 음식은 천하지대본이다. 천하의 대본이라는 거죠. 음식이 풍요는 모든 게 다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곳간을 열어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돈이 있을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문화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음식 문화의 수수께끼를 보면 말씀요. 모든 문화가 점점 긴밀해지는 시대라는 거죠. 그럼 이건 뭐냐? 이제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모든 세계 음식을 다 먹어봅니다. 지금 다니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가치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건 맛있고 그 자체가 만약에 존중을 받게 되고 그 맛이 길들여지면 전 세계 음식으로서 또 보편적인 문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뭐 일식 아시죠? 일식을 사실 여러분들 몇 명이 먹었겠습니까? 과거에. 몇처럼 먹었어요. 지금은 몇 명이 먹는 줄 아십니까? 세계? 20억 명이 먹고 있습니다. 그 먹는다는 것은 뭐냐? 한 달에 한 번 먹는 사람을 그 나라 음식을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20억 명이 먹는다면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20억 명이 한 달에 한 번 먹으면 12분 아닙니까? 1년 몇 번 먹겠어요? 240억 분을 먹습니다. 240억 분이 만약에 그게 한 끼가 20불이라면 얼마입니까? 4,800억 불입니다. 4,800억 불이면 550조 원. 550조 원 우리나라 1년의 예산입니다. GDP입니다. 그죠? 엄청난 경제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걸 보면은 각 문화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거기서 만들어진 음식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하나의 세계 공용어입니다. 공용어. 이것이 그냥 하나의 언어로서 이제 될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음식이 만든 역사를 보면 말씀이죠. 여기서 지혜가 생기고 여기서 창조가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가 없었죠, 사실은. 경제만 했지.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세계 각지에서 만나 융합되고 발전해온 이걸 볼 때 이 융합이라는 이 자체가 결국 산업의 융합과 똑같은 융합이 있다는 거죠. 이 음식에도. 이게 사고의 전환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융합이라는 것은. 그걸 일본에 보면은 일본은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음식들이. 그리고 지역마다 자기들이 그것을 진화시키면서 자기들 그 지역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모든 것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비결을 읽어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이 그러면서 전부 다 발전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굉장히 문화가 균등하게 발전했습니다. 균형 있게. 모든 시골들이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문제는 뭐냐면 주례의 부정적 지금 현재가 뭐냐. 우리나라는 술에도 그 뭐하려고 비싼 술 마세요 그래 나한테. 근데 내가 그래요. 여러분들 마시라는 게 아니라 세계인들 마시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요. 어? 근데 세계인들 만들게 하려면 우리가 폰이 어떻게 만들었죠? 현대를. 폰을 우리가 애용해 주면서 거기서 번 돈으로 우리가 더 좋은 차를 만들어가 세계 보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 재밌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희색 소주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전체 규모가 3조 혹은 4조 됩니다, 지금. 근데 제가 만드는 술은 지금 한 2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술을 갖다가 종가세를 줘가지고 아직도 우리 술의 세금을 100% 매기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기재부하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뭐 하는 것이냐? 나라의 살림을 하고 나라의 어떤 문화를 갖다가 문화를 산업화시켜가지고 그것을 세계의 문화로서 만들려 하느냐? 당신이 왜 그걸 붙잡고 있느냐는 것이.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뭐냐면 우리 시문화 융성을 위해서 이게 내 혼자서 이제 안 됩니다. 나는 사실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33년간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오면서 엄청난 정말 그러나 즐겁게 했습니다. 그래 이걸 하고 나니까 이제 뭘 해야 되냐?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문화보국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1단계는 성공했습니다. 내가 어떤 목표는. 이제 2단계입니다. 뭐냐?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인들, 즉 도자기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디자인하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예술하신 분들, 또 인문학 하시는 분들, 또 철학하시는 분들, 모든 건축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 포럼을 만들자 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지금 그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 문화를 어떻게 조화를 맞추느냐. 건축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한번 얘기를 하자 시작해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후세대를 키워야 된다. 그러려면 돈이 엄청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걸 지금 내가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2, 3년 안에 이것이 만들어져서 학교 안에서 그 자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돼야 우리 문화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정말 학교에서 그걸 하는 그 학교가 생기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정말 교수들이 우리 지금 있는 그 김병진 셰프나 이런 사람들이 또 교수로 가고 또 거기서 또 디자인하는 사람이 들어가고 또 한식하는 사람이 들어가고 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또 정말 각 지역의 식자재를 하시는 분들이 그걸 식자재를 아카이빙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화를 어떻게 맞춰야 된다는 또 그건 또 그것대로 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이제 진짜 정말로 이것이 모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는 볼 때 이 한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에 지금 남아있는 단 하나의 세계의 보편적 문화가 될 수 있는 문화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나라와 너무나 차별을 하고 그래 되면 언젠가는 나 20년 내가 있을 나이는 아닙니다. 그때 되면 20년 후나 30년 후에는 결국 일본처럼 외국의 애들이 스파게티를 배우러 일본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이 그 생선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종류의 스파게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역수출돼가 지금 이태리에서는 그 일본 스파게티가 엄청나게 지금 팔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만나는 법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스파게티? 산나물 스파게티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우리나라 산나물이 지금 70%가 우리 땅이 산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산나물 되면 맞습니다. 우리나라 식자재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나는 그게 분명히 15년 후에는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세계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모여가지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식문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또 글을 쓰는 거는 지금은 이거는 그 당시 문화보고를 쓸 때 그렇게 가자. 세계를 향해서 우리 음식을 세계화시키자 하는 글을 썼다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은 여기에 모든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화가 하나가 돼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이제 우리 문화 전체가 세계에 보편적으로 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자 하는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써 결국 나는 우리가 지금 삼계탕 10배 가격 홍게탕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듯이 그런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EU 위스키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화요 XP도.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언젠가는 정말 우리가 이 위스키 같은 것도 한국의 쌀 위스키는 처음이거든요. 쌀 위스키로서 또 수없는 게 나올 겁니다. 난 진짜 지금은 41도 저 XP가 있습니다만 지금 53도 XP도 다시 만듭니다. 내가 이제 내년부터. 그럼 또 새로운 위스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없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 되면 우리가 기회를 역발상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이걸 되면서 지금 다른데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위해 작년에 벌써 그걸 우리가 깨닫고 굉장히 축소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도자기도 아주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강원 비천으로 다 정리되고 이제 술은 캐시카우가 돼가지고 올라가고 그러면 이것이 하나가 다 캐시가 같이 움직이면서 세계를 다 끌고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제가 바라는 문화의 앞으로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의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한시의 가치를 전파해서 수익 창출을 넘어서 한시의 가치를 다 가지고서 세계에서 발전해 나가자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 요리하는 사람들 세계에 32,000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다 옛날 32,000명 한 10,000명 줄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10,000명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나는 앞으로 우리에게는 큰 그게 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하는 건 전주정 종량서를 해야 하는데 이거 지금 제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분명히 될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안 된다는데 작년까지 안 되는 게 올해 뭐가 됐느냐. 종량서를 하자 해놓고 맥주와 막걸리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 하려니까 조금만 몇 년만 기다려주세요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이 안 되는 건 몇 년 기다려라는 게. 그러나 그것도 이제 곧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전통과 현재와 미래와 전통이라는 것은 계속 선순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추종하면서. 그러면 새로운 문화가 계속 창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30년 후에는 30억 인구를 만들자는 거죠. 우리의 한식을 먹는 사람이. 한식 30억 명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먹으면 12번 360억 분 아닙니까? 360억 분에 만약 20불이면 그것도 얼마입니까? 7,200억 불입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꿈을. 그럼 우리 후세들은 뭐 엄청나게 앞으로 이 조그만 나라에서 엄청난 우리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5천만밖에 안 되는 국민들이 힘을 합해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힘을 합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이것도 정치도 여기 달려 있다는 거죠. 나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이 이 식문화의 본질이라는 숲이다. 큰 숲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의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식문화는 큰 숲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화가 하나로서 조화를 이루게 만들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엄청납니다. 국내 식기시장이 말씀이죠. 전 세계를 보면 5천억입니다. 도자기도 지금 뭐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하면 여기 10%, 30%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식문화가 만들어지면 자연적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도자기도 같이 나갑니다. 술도 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주류시장입니다. 주류시장이 지금 전 세계가 주류시장이 약 570조 원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56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우리 현재 이걸 보면은 우리도 앞으로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세계 식기시장이 전부 다 하면 30조 원이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광주의 완성이 오고 그 다음에 화요의 완성이 오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2050년대를 향한 새로운 문화복을 만든다는 게 지금 내가 다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가능성을 보여주고
또 내가 해온 것이 1차적으로 내가 했던 궁극적 목표를 내가 달성했고 이제 2050년 내가 있을 나이는 아닌다마는 이제 우리 후세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일단 만들어 놓고 가겠다는 게 저희 꿈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